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에서 지난 26일부터 한 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81명이나 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되면서 서울에서 역학조사관 8명을 울산에 추가 투입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늘 16일부터까지 시행하고 세 곳이던 임시 선별검사소도 어제부터 14일까지 10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2일까지 한 주 동안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81명, 일일 평균 40-50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원인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무게를 두고 있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울산은 대부분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단은 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지난 31일부터 질병관리청 소속 8명과 함께 역학조사 중에 있고 중앙역학조사관을 추가로 지원받아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2가지 방안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 안 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발생된 확진자로 인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거,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하고 감염 확산에 고삐를 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유흥시설과 체육시설, 그리고 사우나와 찜질방 등 목욕장업은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또 확진자를 빠른 시간 내 찾아내기 위해 그동안 3곳이던 임시선별검사소를 1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추가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중구 1곳과 남구 2곳, 동구 1곳, 북구 1곳, 울주군 1곳,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검체 채취소 등 모두 7곳으로 오는 14일까지 추가 운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선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내는 이런 게 지금 급한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울산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는 16일까지 시행하면서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학교 현장에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시교육청이 학교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이동형 검체 채취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지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요청과 학부모 동의로 진행된 이번 검사는 이 학교 전체 학생 1,400여 명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 등 39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울산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연쇄 감염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울산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울산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이동형 검체 채취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동형 검체 채취팀은 학교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선제 검사 접근성을 높여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교내 전파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교내 무증상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희망하는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4월 말 현재 울산 지역 전체 247개 학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는 55곳으로 22.3%에 이릅니다. 학교 5곳 가운데 한 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6일부터 강남과 강북교육지원청에 검체팀을 추가하고 이후 수요 조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현대자동차가 5월 한 달 동안 울산 공장에서 자체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현대차는 최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울산 공장에서 자체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원하거나 증상이 없지만 검사를 요청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울산 공장 3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하루 동안 휴업했으며 이후 최근까지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울산의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3월 울산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울산 광공업 생산지수는 100.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오던 건설 수주액도 지난 3월에는 15.7% 감소하는 등 지난 1월 66.6% 감소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수출과 심리 개선 등이 향후 지표 흐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코로나 확산세와 공급망 차질 우려 등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경제 회복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콜센터와 기업체, 유통물류센터 등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합동점검반은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육가공 식품제조업과 기업체 등 100곳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환기와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여부, 방문자의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울산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계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이 주도하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와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에 동참했습니다. 세계 지방정부 연합은 140개국 25만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로 공동성명에는 국내 17개 시도와 해외 4개 도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공동성명 동참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울산시는 인권도시 울산의 기반 마련과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폐선부지에 설치하는 것을 두고 울산시와 북구청이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원안대로 폐선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구지역발전위원회는 폐선부지 활용을 조건으로 울산시의 효문역 환승과 문화센터 건립, 정류장 3곳 추가, 지방공원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지방공원 예산 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선 변경보다는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기존안 내에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시, 북구청과 울주군이 자동차 부품 산업 고용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울산 상공계와 노동계 등도 참석해 협력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와 북구, 울주군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5년까지 412억 원을 투입해 6,5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울산 고용안정지원센터가 울산 일자리재단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시와 충남 아산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NS텍이 울산의 자원 재활용 자동차 부품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NS텍은 울산의 16,500제곱미터 부지에 차량 카페트 스크랩과 폐카페트 등에서 추출한 복합 소재를 차량 내외장재로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NS텍은 울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투자가 자원 재활용 투자 사업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이 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울산의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상승될 전망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변화와 혁신, 젊은 인물들의 전진 배치를 언급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울산시장 후보군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출신 4선의 김기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울산의 정치적 입지가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김 원내대표는 영남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 전국 정당으로 확장하자는 주장을 했고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원내 사령탑이 나온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 울산의 입지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공의료원 설립 등 여러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와 위원장 배분에서 지역 의원들이 전진 배치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말 울산의 자존심을 지키고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아울러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임기 1년 동안 차기 대선 관리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쇄신과 함께 젊은 인물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혀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의 세대교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더 쇄신하고 또 좋은 인물들, 젊은 인물들 전면 배치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장 후보군으로는 5선의 정가윤 전 국회의원과 3선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 전 국회의원, 또 박대동 전 국회의원과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거론되고 있고 현역 중에서는 3선의 이채익 국회의원과 초선이자 울산시당 위원장인 서범수 국회의원, 그리고 서동욱 현 남구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에서 내년 울산시장 선거 후보군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지검은 각종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논란을 빚은 최혜봉 전 동구체육회장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월에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들이 주장해온 성추행 혐의가 상당수 확인됐다라는 신호라며 최 전 회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달아났던 20대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 새벽 0시 30분쯤 울산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고함을 지르고 방문을 두드리는 등 20여 분간 행패를 부리고 달아났던 20대 남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장난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울산 시민들에게 지급한 울산형 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6.0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지급액은 459억 7,990만 원이며 47만 8,531세대 가운데 45만 9,799세대의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구군별 지급률은 북구가 97%로 가장 높았고 중구와 남구, 동구, 울주군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울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구청이 지역 최초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연계해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전담반을 구성해 맞춤형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필요 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오는 7월까지 1인 가구 실태를 조사한 후 하반기 맞춤형 정책 지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전에 대비한 문수 스쿼시 경기장 증축과 개보수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기존 코트 5면 가운데 단식 코트 2면이 합판해서 ASB 코트로 변경됐고 단복식 가변 코트와 특설 유리 코트 등 4개의 코트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또 223석의 관람석과 탈의실, 샤워실을 갖추게 됐습니다. 특히 울산에 유리 코트가 없어 타 지역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돼 울산 소속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당초 이달에 문수 스쿼시 경기장을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개장 일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울산페이와 연계한 배달 서비스인 울산페달이 오늘부터 앵콜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울산페달을 통해 주문할 경우 울산페이 충전을 통해 할인받은 10%의 1인당 최대 15,000원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SNS 추첨을 통해 울산페이 10,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울산페달 2중 할인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남구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임시회를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관내 노상 공영주차장 이용객에 한해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저녁 시간은 17시 30분부터 각 2시간 동안 2022년 12월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범서읍 구역리에 자동으로 차량막을 개폐하는 인공지능형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기온이 섭씨 15도 이상, 풍속이 초속 7m 이하일 경우 접혀있던 차량막이 자동으로 펼쳐지며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어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크기는 높이 3m, 가로 2.4m, 세로 4.4m로 전체를 펼치면 그늘 면적이 1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